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수식에 참석한 북한 김정은은 해군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클린스만 호는 데뷔 5경기 연속 승리 없이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씨에게 거액을 돈을 받은 것은 사과했지만 인터뷰 배후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신앙림 언론노조위원장을 15년 만에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가짜 인터뷰 전에 미리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를 했습니다. 이번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의 진수식에는 북한 김정은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세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한 번 핵 연료를 충전하면 10년 이상 운용할 수 있고 수개월간 수중 작전도 가능한데요. 북한 노동지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에 세시돼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군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해 창건 75도를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진행된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 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 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등을 계기로 자체 핵 무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이 마무리된 대한민국과 이 웨일즈와의 이 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에서 클린스만 호 또다시 첫 승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보연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정 평가전이라 주목을 받았는데 첫 승 달성 왜 실패한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답답, 한심 이런 말을 꺼낼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무슨 경기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무슨 경기를 저희가 봤는지 약간 의문이 될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물론 예. 저희가 또 인정이라는 말을 하겠는 게 저기 손흥민 선수와 예. 김민재 선수의 월드 클래스는 정말 빛났습니다. 특히 네. 김민재 선수는 또 발롱도르 후보에 예. 오르면서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2년 연속 저희가 배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선수를 데리고 웨일스는 유로 평가전 때문에 1.5군이었는데도 이런 경기를 물론 원정 경기라는 좀 안 좋은 현상이 있지만 예. 다른 선수들 우리 유럽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무슨 전략이었는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이번 평가전 선수단 최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문제점은 뭐라 보시나요? 아마 이게 축구 국가대표 감독 클린스만이 이제 과거 그 독일 감독 시절부터 예.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클린스만의 색깔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뛰어난 선수는 맞지만 네. 지금 또 이렇게 원격 네. 감독 이런 걸로 좀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클린스만이 생각이 있고 애정이 있었다면 예. 현장에서 많이 보고 선수들을 네. 많이 파악을 했을 텐데 지금 5경기 무승이라는 건 역대 외국인 감독 중 최초입니다. 이런 네. 안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여행을 온 감독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물론 감독도 열심히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예. 그런 모습은 조금 안타깝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네. 좀 비판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경기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주장 손흥민 선수는 기량을 뽐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톱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예. 손톱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운 우수를 보여주는 손흥민을 톱으로 세워서 네. 조규성 선수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톱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프리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보면 2선까지 내려와서 뭐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까지 해내면서 아마 가장 많은 경기 지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유효 슈팅도 물론 했었고요.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제 부상을 딛고 대표팀에 합류를 다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재의 그 상대를 뚫고 상대의 벽이 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도 굉장히 어제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첫 승 달성에 실패를 하면서 오늘 13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 대한 부담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새로 또 감독이 예. 부임해서 저희가 이제 아시안컵을 미리 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보는 아시안컵이 되지 않을까. 정말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사실 뭐 공은 둥글다고 하지만 지금 BBC까지 나서가지고 클린스만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좀 어떤 역할을 할지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마 제대로 보여주는 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이제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크리스만호는 도대체 어떤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크리스만 감독님이 제가 너무 웃어 죄송한데 예. 그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네. 전 국민의 열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국민이 예, 이렇게 하는 거를 그 보도 자료를 내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기사나 이런 댓글만 검색을 했어도 네. 얼마나 좀 열망이 가득한지 알 수 있을 텐데 네. 계속 경기력은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니까 좀 답답하죠. 앞으로 어떤 빌드업을 보여줄 건지 전술의 빌드업인지 전략의 빌드업인지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전술의 빌드업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네, 신 씨는 자신의 책이 1억 6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과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인터뷰와 관련해 민주당 측과 접촉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 전 위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신 전 위원장은 또 김 씨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고 판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책의 모양을 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 촘촘한 지도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김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제가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사전에 계획된 대선 공작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김만배 씨는 구치소를 나오면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15년여 만에 연락이 닿았다. 처음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녹음한 줄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인터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소통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6개월 구속 만기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김만배 씨. 구치소를 벗어나자 논란이 된 신학림 씨와의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부터 해명했습니다.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럼 당시 대화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학림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김 씨와 신 씨가 인터뷰가 이루어진 2021년 9월 이전부터
서로 소통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화천대유 한 관계자는 2021년 여름 신 씨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신 씨 명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로부터는 두 사람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남 씨가 뉴스타파 보도 직후인 지난해 3월 11일 법정에서 김만배 씨를 마주쳤는데 인터뷰를 형이 한 거지? 라고 묻자 뭘 그런 걸 물어봐? 라고 웃으며 답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사전에 계획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이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이 뉴스타파는요, 가짜뉴스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이어서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신앙님 씨와 김만배 씨 사이에 억대의 돈이 오간 부분은 사과를 했지만 저열한 정치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폈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최민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뉴스타파는 입장문에서 김만배 씨와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사이에 억대의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공모한 기획보도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주인검사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명확하게 보도한 적 없고 커피를 타준 익명의 다른 검사를 명시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보도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인 조우영에게 커피를 주고 내보내준 검사가 누구냐는 두 사람의 대화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얼굴을 넣었고 며칠 가안나 이러면서 보내드래.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 누가 아까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대선 토론회에서 왜 커피를 타줬냐고 따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함께 넣었습니다.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뉴스타파는 또 커피를 타준 검사가 주인 검사였던 윤 후보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보도에선 주인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다가 2주도 안 돼 번복된 남욱 변호사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김만배 녹음 파일 일부 대목과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인용한 부분이 다소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72분 분량의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먼저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배후 세력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꾸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반부패 수사산부와 공공수사부, 형사일부 소속 검사 등 10여 명 규모입니다. 특별수사팀은 김만배 씨와 신앙님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인터뷰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이 이어지게 하는 등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씨는 출소하며 신 씨 책의 가치에 맞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책 3권이 사실상 방치된 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청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또 한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정황 수사를 통해 신 씨와 김 씨 두 사람 외에 더 조직적인 여론 조작 개입이 이뤄졌는지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신학님 전 위원장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죠.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어제 김만배 씨 출소하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그 정도 지불할 만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책의 모양을 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억 5천 이상을 받아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죠.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신학님 전 위원장 허위 인터뷰 관련 민주당 배후설에 대해서 가능성 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 과정에 이제 개입하지 않고 녹음 파일만 제공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습니다. 먼저 저 발언 내용 끝나고 나와서 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학님 씨 일방적인 주장이죠. 저게 네. 자기 변명인지 사실인지는 몰라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할 대목이에요. 근데 본인 신학님 씨의 말을 우리가 믿더라도 다시 말하면 적어도 김만배와 자 1억 6,500만 원을 줄 테니 받고 이것을 우리가 짜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인터뷰를 3일 전에 뉴스타파에 갖다 주고 이렇게 일련의 공작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을 만한 걸 뉴스타파에 던져줬고 그 뉴스타파 보도 전후에서 정치권에서 아주 논쟁이 붙었고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 간에 토론회에서 정식으로 조우영한테 커피 왜 타줬어라고 후보가 묻는 공박하는 이런 사태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일러요 아직은 사실관계를.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인터뷰 대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1억 6,500만 원. 거액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 단순한 책값이 아니라 아까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가치가 있었다. 그 정도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신학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조선 취재 결과 거액을 주고 산 책 이 화천대유 사무실에 사실상 방치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 상황을 봤을 때는 아까 신문 의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의 주장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에 지금 한 4가지 정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첫 번째로 신학님과 김만배와의 관계에서 시점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21년 3월에 이 책값을 계약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부분은 또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언론 보도의 부분이고요. 인용 보도의 부분도 또 언론 보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책 3권에 1억 6천만 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구텐베르크의 성경책도 아니고 이렇게 고가의 책이 될 만큼의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정관재계의 혼맥에 관련된 책들은 기왕에 좀 나온 것도 있고요. 언론에 시리즈로 보도된 것도 있고요. 이 책이 나오기 그 시점 전에 언론 시리즈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두 사람이 아무리 입을 맞춰도 우리나라 어느 사람도 그래 이건 1억 6천 정도 돼라고 수긍할 사람은 일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까 3가지 정도 남아있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이요 인터뷰 직전 2011년 여름에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이 포착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전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유령이 갔을 거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주장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을 보면 2021년 9월 10월에 인터뷰 안 해요. 둘이서 대화를 했는데 카페 만나서 15년 내지 20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났다는 게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9월 이전에 여름에 신학님이
화천대유 사무실 갔다. 네. 왜? 사무실에서 신앙님 명함이 발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 이게 뭐냐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네. 인터뷰는 9월 달에 했는데 책 매매 계약서는 거저 6개월 전인 3월 달로 돼 있어요. 예. 이 대목은 뭐냐? 그래서 아직은 사실관계를 한쪽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과연 진짜 짜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서로 살기 위해서 말을 맞추고 다시 나와서 깜빡에서 뭐 감옥에서 나오면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뭐 전망을 해보실 수가 있을지요? 글쎄 지금 이 두 사람의 그 돈거래 관계, 책을 둘러싼 돈거래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나머지 문제는요. 지금 검찰과 말하자면 국힘당이 일진광풍으로 네.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물론 뭐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예. 매우 유명한 60년대 뉴욕타임즈와 설리반 경찰서장과의 판례가 있고요. 예. 이게 공인의 경우에는 언론사의 액츄얼 멜리스, 사실적인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세계적인 판례가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판례들도 이 공인의 경우에는 예. 이런 정도의 액츄얼 멜리스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판례가 꽤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정도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다면 예. 이것은 언론 탄압에 해당하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예.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정치권, 특히 예. 대통령실이 참전을 한 마당에 네. 정치권과 특히 검찰이 언론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입증 자체가 그렇게 예. 쉽지 않을 거고요. 예. 언론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 그러면은 예. 이것은 검찰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츄얼 멜리스니까 악의적으로 그걸 노려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같은 기자의 입장 또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보면 반론이 나와 있는 팩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빼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의도 모든 언론사의 편집에 의도가 있는 거죠. 편집진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했느냐는 뭐 상식에 저는 영역이 남아 있다고 봐요. 상식과 네. 합리의 영역에서 볼 때는 이 의도가 있니 없니. 다만 그 의도가 악의적인지 아닌지야 예. 뭐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취재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런 걸 증거로 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증거로 나와 있는 그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도를 할 때 반론이 나와 있는 것도 반론을 넣어서 보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으로서? 반론 보도는 또 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예. 기사 작성 시에 반론을 받아서 실어야 됐을 부분. 반론 보도는 물론 집어넣어야죠. 예. 반론 보도권은 반론 보도권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충분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느냐, 특히 궁박한 시간 여유를 핑계로 대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만약에 언론사, 그것이 뉴스타파가 됐건 인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됐건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 언론이 이건 뭔가 좀 악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만 네. 만약에 충분한 주의 의무를 했다. 그리고 이건 그 정도의 뉴스 가치 판단이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봤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무리하고요. 더군다나 행정 처분을 들어가겠다고 지금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니 서울시이니 뭐 이렇게 지금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성급하게 가는 건 이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일진광풍이 몰아칠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네. 정말로 팩트를 근거에 두고 입증된 것을 가지고 행정 조치를 취하건 사법 조치를 취하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태풍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네.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3일 전에 문제의 인터뷰를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요, 무편집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선 직전 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박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유승민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만났는데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대선 사흘 전 공개된 인터뷰 핵심 내용이요.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씨의 커피를 타주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 취지의 대화였는데 어제 공개된 원본에는요. 커피를 타준 게 검사가 아니라 직원이었다. 이런 언급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대선 직전에 이제 보도가 돼서 누락된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2년 3월 6일 선거 사흘 전에 나왔던 저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앞에 저분이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하고 가운데가 박모 검사가 얽지 않고 그냥 보내줄을 다 생략한 거. 그래서 앞에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 이러면서 하고 뒤에는 다 지워버리고 그냥 봐줬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대목이 뭐냐면은 당시 또 다른 언론 보도 보면 당시 수사 이과장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그런데 그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다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적어도 2020년 3월 6일에 언저리의 보도 내용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이를 봐줬다는 게 커피 타주면서 이게 일반적인 보도 행태였어요. 그런데 무삭제본을 어제 보면은 자 윤석열이가 타준 것도 아니고 조우영이가 검사가 타준 것도 아니요. 직원들이 검찰청 직원이 타줬다는 것. 봐준 것도 박모 검사라는 것.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 이 뉴스타파 보도는 정확히 말하면 편집 조작이에요. 조작. 편집 조작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을 편집 조작이라는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뉴스타파는요.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 간의 금전 거래는 사과했지만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작성 인터뷰는 불가하다고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저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까도 저것도 좀 편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밖에 적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런 사실은요? 이 대목은요. 좀 중요한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뉴스타파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저께 전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타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걸로 판단하고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충분한 주의 의미를 기울였느냐 기울였지 않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글쎄요. 언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선 3일 전에 그 기사가 나갔고요. 방송이 나갔고 언론에서 아까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가 이제 토론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양새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기획 아니냐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캠프를 꾸릴 때 성남 쪽의 사람들하고 경기도청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사가 이제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검찰이 접촉을 하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대선 캠프가 민주당의 본류와는 상당히 좀 분리돼 있었다는 것이 뭐 거의 그 당시에 당 내외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캠프 내부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 대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제 사형에 처형할 이 반역죄라는 이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면 전환용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기획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설사 사전에 공모했다 안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전 토론에서 정식으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도 커피를 타줬습니까 안 타줬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커피는 왜 타줬어요. 이렇게 묻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극대화시킨 거예요. 이걸. 대장동 사건은 내가 몸통이 아니라 나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는 사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다 동원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설사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하다.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때 수사 단계에서 왜 검찰이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도에 예. 그때 왜 안 했느냐 부분에서 설명이 충분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적어도 부산저축은행에서 임직원들이 120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5조 원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사업을 했다.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됐던 거예요. 왜? 사업이 성공하면 자기들 대주주기 때문에 몫이 생기고 실패하면 은행 예금자들 손해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물 안 묻히고 돈 버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 되는 거고 일반 대출은 사업이 끝날 때쯤 돼야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일반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10년 전에 사건을 물러 늘어졌던 거예요. 그 수사를 왜 안 했냐.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 돈이 살아서 대장동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했던 건데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윤석열 검사 책임론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일 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단식 투쟁도 계속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 저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직생이다. 진짜 쉽게 살기를 해야 돼. 저도 보기 남겼어요. 직접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사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그려요. 자, 일단 그 9일이죠. 이제 검찰 내일입니다. 검찰 출석이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일단 건강 상태에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내일 출석을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이 딱 그 열흘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단식 열흘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이재명 대표가 누워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눕는 장면이 언론에 나온다는데 이렇게 되면 글쎄 진짜 제 생각에는 내일 출석한다 하더라도 과연 걸어가실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앰뷸런스를 타거나 아니면 베드에 실려가는 그런 형국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사실상 조사는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 체력이라면 조사 받다가 힘들다 그러면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도 못할 거고. 또 하나 대목은 어젠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하는 지금까지 진술을 다시 재번복하는 그런 옥중 편지를 냈어요. 이런 대목도 저는 심상치 않다. 이런 내일 조사와 좀 연결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정치적으로 지난번에도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꼭 이걸 봐야 되는 이재명 대표 소환과 연결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번에는 나온 것들 같은 것을 전에 나온 얘기들, 편결문이라든가 편지라든가 뭐 옥중에서 적었던 이화영의 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적으로. 뭐 다시 원위치가 된 거고요. 6월 달에 진술을 번복했는데 6월 그 이전의 상황으로 원위치가 된 거고요. 다만 지금 증거 능력을 가진 번복한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은 이미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가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번복했다는 그 기록은 남는 거기 때문에요. 이화영의 진술 번복은 기록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검찰로서나 또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여러 가지 참작 사유는 분명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번복은 했지만 그 전에 다시 번복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는 않죠. 따라서 그것은 뭐 그렇게 검찰로서는 이미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뭐 여러 가지 소음이 있었을 때 검찰이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총리를 만나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중국은 물론 북한과 군사 결속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까지 직접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Welcome, Prime Minister. 지난해 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10달 만에 리창 총리와 마주한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빨리 개최하자고 했습니다. 리창 총리도 중국이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1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은 우리에겐 실존의 문제라며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이 먼저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두 나라를 직접 겨냥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재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든 어쨌든 돈을 빨리 돌려받아서 거기다 이자까지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 연관성을 인정한 진술은 허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번복했던 입장을 다시 뒤집은 건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말이 뒤바뀌는 과정에 누군가의 회유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서에서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측에 스마트팜 비용과 이 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를 연결해 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고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하고 이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변호인 등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조 결각에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이 대표 수사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앞서 전해진 대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성공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왜 내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명분과 실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 지금 정기국회에서 지금 8일 오늘까지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넘어서 이제 그 국회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적인 측면에서 벌써 2번 그 거부를 해서 한 번 더 출석 거부를 할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되기 전에 체포영장이라는 또 어떤 소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토요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들의 눈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 나아가 계속 이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방탄 프레임 이 부분에 갇혀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밀리다가 더 이상 그 출석을 거부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서 드디어 지금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질문지로 150여 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 단식이 내일이면 열흘째거든요. 질문지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이 검찰로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혐의가 제3자 뇌물, 이게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각각이거든요.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과 관련한 팩트들을 체크해야 되고요. 500만 달러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이화영 전 무지사가 계속 이제 진술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연결고리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의 변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서 검찰은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서 의료진까지 대비를 시켜놓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진술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아주 좀 컴팩트하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했을 때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보입니다. 좀 전에 신경민 의원도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게 검찰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자술 진술서 이화영 무슨 자신 진술서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보여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재판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검찰에서 그 올 6월 달 정도에 이제 진술을 바꿨고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등 법정에서 부부 싸움도 있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을 대면하는 듯한 그런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니까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씨가 이거는 내가 제대로 진술했고 그거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변호인이 2차례 바뀌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재판이고 아니고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모든 걸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자필 진술서를 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진술과 다른 증거를 믿을지는 재판장의 자유심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보고 사전 사후 보고 관련되는 것이 동의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검찰이 용이하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물적, 인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는 증거일 뿐인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결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검찰은 이미 인적 물적 증거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전 부시자가 아무리 말을 바꿔도 수사에 별 영향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사실 내일 소환 조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확보했던 증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헷갈리고 있죠.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유일한 고리입니다. 본인은 직접 김성태 전 회장을 접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경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연결고리인데 인적 물적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면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관여자가 없었는지 혹시 문서 형식으로 보고는 없었는지 등등을 아마 관련된 자료를 좀 확보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보면 소환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높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지금
특히 이제 오늘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만 이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과 수원지검의 이 쌍방울 의혹 사건 두 개를 합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최근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또 영장 실시심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상당히 변수, 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법원이 텍사스주가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중 장벽 설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 붉은색 부표가 줄지어 떠 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 텍사스주가 지난 7월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세운 300여 미터 길이의 수중 장벽입니다. That no state has ever before deployed to stop people from entering Texas illegally.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법원에 철거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강을 건너다 다치는 사람이 속출하며 인도주의적 우려가 큰 데다 멕시코의 항의를 촉발시켜 미국의 외교 정책도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 serrated blade like something that you have on a circular saw. It's there. So if you try to climb over it, you're gonna slip off and fall on the serrated blade. 석 달 만에 텍사스 서부법원은 이 부표를 오늘 15일까지 미국 쪽 강둑으로 옮기라고 명령하며 연방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익사 위험 등 장벽으로 제기되는 안전 문제가 불법 이민 통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부표 설치엔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적인 아트 페어죠. 코엑스에서 개막한 프리즈 서울에 입장하기 위해서 관객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동시에 개막한 아트 페어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에는 하루 종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관람이 시작된 어제 오후 개막 전부터 관람객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에는 세계 정상급 갤러리 120여 곳이 유명 작품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작품을 보기 위해 많은 유명인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RM과 지민이 행사장을 찾아왔고 블랙핑크의 지수와 로제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아트페어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개막하자마자 비싼 작품들이 팔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작품을 수집하는 미술 컬렉터들이 대거 프리즈 서울에 찾아왔는데요. 개막 첫날부터 수십억 원대 작품들이 팔려나갔습니다. 구사마 야요이의 붉은 신의 호박 회화 작품은 약 77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둘째 날부터 일반 관객들에게도 공개됐는데요.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거장들의 작품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유럽의 미술관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백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1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환절기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영남 해안으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지나니까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속초 26도, 울산도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 일요일 밤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